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31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한번 넘어야 될 고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시작은 좀 쉽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조사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낱말을 만드는 것은 별로 없고 문장 속에서는 자주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낱말로는 우리가 독야 청청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일단 어조사야다. 그리고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뱀의 모양이다. 자, 뱀처럼, 저는 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옛날 글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조사야가 되겠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좀 구불구불하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곧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뱀의 모양이고 또는 뱀이 구불구불한 모양이다. 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다른 글자와 합쳐서 또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넣으면 사람과 이 어조사야를 붙이면 사람은 뱀과 다르다. 사람은 뱀과 다른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르다는 다를타 해서 타인이다. 타계는 다른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타계하셨다 그러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셨다면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어조사야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기면 될까요? 구불구불하게 생긴 물엉덩이다. 물이 있는 웅덩이다. 물웅덩이다. 물웅덩이라는 것이 우리가 땅에 있는 물웅덩이는 항상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보통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물이 갇혀 있죠. 그래서 못을 뜻하는 못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지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못을 뜻하는 그런 못지입니다. 자, 여기에 땅을 뜻하는 흙을 뜻하는 흙토자를 넣으면 구불구불한 땅의 모양이다. 땅이 이렇게 구불구불하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땅은 아무래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지라고 합니다. 굴곡이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토지다, 지구다 할 때 땅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슬슬 좀 어려워지겠습니다만 호피무늬 호, 이것은 부수자니까 일단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피무늬 호다. 호랑이 가죽의 얼룩무늬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호랑이와 관련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진 사람인을 붙였습니다. 어진 사람인은 사람을 나타내지만 사람의 걷는 모양, 다리 부분을 강조한 모양이다 해서 다리로 걷는다. 호랑이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걷는 모양을 나타낸 데서 범호가 되겠습니다. 범호, 맹호, 용호. 용호는 용과 호랑이죠.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용호쌍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라는 얘기입니다. 호, 부르다 하는, 부르짖는 호입니다. 여기에 호랑이를 넣었습니다. 호랑이를 넣으면 호랑이처럼 크게 이렇게 포효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부르다 하는 부를 호입니다. 기호 또는 호외 이럴 때도 쓰겠습니다. 자, 부르다는데 왜 기호, 우리가 표기하는 기호에 부르다는 뜻이 들어갈까? 네. 이런 낱말들은 여러분들이 또 깊이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호랑이가 있는데 아래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호랑이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놔두고 아랫부분을 보면 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저스 옳지라든지 이런 그런 발을 뜻하죠. 그리고 이것은 안석괴입니다. 안석괴는 이렇게 팔을 디디고 있는 그런 탁자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걸어가서 탁자에 걸터 앉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글자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옛날에는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어떤 연극들을 하죠. 거기에 보면 동물을 분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랑이로 이렇게 분장을 한 사람이 연극 중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가서 앉아있다. 그래서 앉아있는 곳이다 해서 어떤 처를 얘기합니다. 고처, 처리한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처분한다. 또 무슨 장소를 나타낼 때 무슨 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처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들이 상당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호자를 잘 구분해내고 나머지 글자를 따로 떼어내서 어떤 뜻을 가지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랑이가 있는데 아래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여기에는 북자입니다. 북. 북쪽을 북녘 북인데 여기 아래가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구덩이의 모양이다. 구덩이.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모양이다. 해서 모양은 조금 변합니다만 이것을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길가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허가 되겠습니다. 허공이다, 허무하다. 자, 여기에 이제 놀이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놀이희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창과를 씁니다. 자, 창을 들고 같이 연극을 하는, 호랑이 잡기 연극을 한다든지, 호랑이가 구덩이에 이렇게 빠진 모양이죠. 잡기 연극을 한다든지 해서 놀이, 연극, 노는 그런 희를 얘기합니다. 연극을 할 때 있는 대본은 희곡이라고 하고 또 노는 것을 희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글자가 보면 왼쪽 부분의 글자가 사실은 조금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콩두자를 쓰기도 합니다. 콩두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 모양처럼 빌허에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글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좀 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넣은 것은 정자로 보시고요. 또 더 복잡한 글자가 있는데 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가다는 뜻의 착받침을 빼보겠습니다. 착받침을 빼고 이러한 글자가 있고 그리고 아래는 호랑이를 뜻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다는 뜻의 착받침이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보통 보면 글자를 우리가 관련된 글자 보면 이렇게 반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반이라는 글자는 어떤 절벽 위에 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뜻의 글자이거든요. 그리고 가죽을 나타내는 가죽피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모양이 지금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가죽을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짐승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글자 역할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가죽을 벗겨낸다. 호랑이 가죽을 벗기는 모양이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호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자, 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던져버리죠. 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던집니다. 던져서 저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아래쪽으로 보낸다. 아래쪽으로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체라는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우체국 또는 최신청 할 때 그런 때도 쓰고 또 점점이라는 뜻으로 체정, 체감, 점점 늘어난다, 점점 줄어든다 할 때 쓰는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생각하려도 복잡한 글자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두 개로 뜯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생각사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호랑이 가죽이 있습니다. 자, 호랑이 가죽은 호랑이 뜻하죠? 호랑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호랑이 생각하면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는 그런 글자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호랑이 아래 생각사자를 넣으면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생각한다, 고려한다, 염려한다 그런 글자가 됩니다. 자, 불화가 있고 그리고 호랑이가 있고 아래에 또 밭전과 그런 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호랑이의 모양을 새긴 청동으로 만든 화로를 얘기합니다. 호랑이 무늬 위에 둥근 그릇이다. 안에는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릇이 있죠? 그런 명입니다. 그런 명과 위에 있는 저는 어떤 둥근 그릇이라는 것을 같이 표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무늬를 새긴 그릇인데 여기에 불이 붙으니까 그건 화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화로로가 됩니다. 화로, 향로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 게 제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호랑이를 뜻하는 글자들을 다 드러내고 남은 글자들을 중심으로 잘 엮으면 글자를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좀 복잡하죠?
원숭이 거라는 글자인데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멧돼지가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모양이다. 자, 글자 안에 보면 호랑이가 있고 또 멧돼지도 있죠. 돼지씨, 돼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있고 안에 또 돼지씨입니다. 여기서는 멧돼지로 보겠습니다. 멧돼지가 호랑이에게 달려든다. 그런 뜻인데 왜 원숭이 거라고 하는지는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이 둘이 서로 격렬하게 싸운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멧돼지도 안 지려고 합니다. 호랑이한테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호랑이가 이겼죠. 어쨌든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렇게 아주 맹렬히 싸우는데 칼을 붙여보겠습니다. 칼을 붙이면 칼을 들고 격렬하게 싸우는 것 같은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하죠. 칼까지 들고 이렇게 둘이 정신없이 싸우는 것. 심하다 해서 심한 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극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도 보통 일상적인 것보다 상당히 심하게 과장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죠. 보통 수준으로 밋밋하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상당히 과장해서 좀 심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극극이다 있습니다. 연극이다. 극약이다. 극약은 아주 독한 그런 약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다시 손을 넣습니다. 손을 뜻하는 손수. 자, 이것은 호랑이가 멧돼지를 이렇게 잡으려는 모양이다. 손이 있으니까, 호랑이 손하고 사람 손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의미적으로는 호랑이가 발로 이렇게 앞발을 치들어서 멧돼지를 잡으려는 모양이다. 그런 뜻으로 해서 확실하다. 확실하게 잡겠죠, 호랑이가. 그래서 확실하다 또는 더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 점거. 자, 글자 획은 상당히 복잡한데 기준이 되는 호랑이라는 그런 글자를 잘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할구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 글자는 요 점이 4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로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모양의 글자이죠. 이것은 가죽 옷의 모양이다.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짐승의 가죽이므로 옷을 입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좀 수축이 되겠죠. 안쪽으로 쫙 조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온다. 중심으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한다. 어딘가 가운데로 몰려가서 뭘 구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애, 구심점, 어떤 중심이 있을 때 가운데로 이렇게 오려는 그런 것이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가죽 옷의 모양이다. 구할구. 자, 가운데로 모이는 모양입니다. 이게 가운데로 가죽이 이렇게 조여서 몸을 조이듯이 가운데로 모이는 모양이다. 여기에 칠복이다. 이것은 치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손으로 친다는 것은 손으로 무엇을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어떤 행위를. 가운데로 어떻게 모이는 행위.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한 곳으로 다 힘을 모아서 뭔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행위를 얘기하고 가운데로 모이는 행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할 구라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구출한다. 구세주다. 구세주. 세상을 구하는 분이다 해서 교회에서 쓰는 기독교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구한다. 이것은 가운데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가운데로 모이는데 옥이 그렇다는 것이죠. 옥돌인데 가운데로 다 모으니까 둥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로 모이는 어떤 중심점을 가진 구슬이다. 그것은 고원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원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둥글게 만든 그런 옥으로 그렇게 만든 것을 구라고 합니다. 야구다, 투구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위의 글자는 나무 깎을 녹이라고 합니다. 나무나 물건을 깎아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도기를 만들 때도 그렇고 또 나무를 깎아서 뭘 만들 때도 그렇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녹노라는 것이 있죠.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쇠붙이 같은 것을 빼면 이렇게 다 나무라든지 흙이라든지 다 깎여가죠. 그런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나무 깎을 녹이다. 녹이다. 자, 그런데 이게 신과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를 적어보겠습니다. 네, 글자 모양이 안 좋네요. 자, 보일시를 적고 나무 깎을 녹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패를 새로 깎아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위패를 새로 깎아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신의 은혜가 온다. 신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 녹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에서 녹을 뜻하는 녹입니다.
녹봉 또는 관로, 녹이라는 것은 주로 나라에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그런 것을 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실사를 붙여서 나무 깎을 녹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나무를 깎았습니다. 대나무를 깎았습니다. 푸른 대나무를 껍질을 깎았습니다. 깎아서 물을 들입니다. 그것은 푸른색이죠. 푸른 대나무 껍질을 깎아서 그것을 천에, 실이나 천에 물을 들인다. 그것은 푸르다 하고 해서 풀을 녹입니다. 초록, 녹차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깎는데 무엇을 깎느냐? 쇠를 깎습니다. 쇠를 깎아서 색입니다. 쇠를 깎아서 무언가 색입니다. 기록한다는 뜻이죠. 기록할 녹입니다. 기록한다, 녹음한다. 상당히 획이 좀 복잡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죽혁은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웠습니다. 자, 부수자에서 배운 글자인데 이것은 동물의 가죽을 머리와 꼬리가 달린 채로 벗겨 무두질한 모양이다. 가죽을 벗겨서 잘 손질을 한 그런 가죽입니다. 그래서 가죽이라는 뜻도 있고 바꾸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질을 잘한 가죽은 살았을 때의 짐승의 그 가죽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바꾼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꾸는데 이런 글자에 위에 집을 있습니다. 집을 넣고 또 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가죽을, 집 안에 가죽을 깔았습니다. 집 안에 가죽을 깔았어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리를 만들고 이 손으로 이렇게 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재는 것입니다. 손으로. 자, 모양은 좀 바뀝니다. 모양은 이렇게 아랫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법도다, 헤아릴 탁이다. 집안에 짐승 가죽으로 자리를 깔고 그 규격을, 사이즈를 재입니다. 그거 재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아무렇게나 재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은 재는 것은 어떤 헤아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탁, 속도다, 또 도량형이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탁이 서 있는 글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만은 옛날 조선 말에 탁지부,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재무부라든지 그런 나라의 국고를 관장하는, 돈을 관리하는 그런 데를 탁지부라고 했습니다. 헤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법도도라는 것은 뭔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물을 하면, 물을 건널 때에는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의 깊이를 잘 헤아리고 나서 건너야 되겠죠. 그래야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물을 건널 때 이렇게 헤아리가서 물을 건넌다 해서 건널도가 됩니다. 부도났다, 양도한다, 과도기 이런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집입니다. 집엄입니다. 집 안에 이렇게 가죽을 넣습니다. 넣고 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집 안에서 이렇게 짐승의 가죽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름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름으로 불을 뗀다, 불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생략을 시켜서 이런 글자가 됐습니다. 이 글자는 집들에 기름불을 피운 모양이다. 짐승의 가죽이라는 것은 기름기가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가 되겠죠. 집의 뜰에 기름불을 피운 모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인다. 물이 서라고 합니다. 물이 서. 서민이다. 또 서무 업무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집 안에 이렇게 짐승을 뜻하는 가죽을 뜻하는 가죽혁을 이제 줄였습니다. 줄이고 여기에 다시 천을 뜻하는 수건근입니다. 집 안에 가죽으로 깔고 또 천으로 깔고 해서 자리를 만듭니다. 자리 석이 되겠습니다. 집에 이렇게 가죽을 다 가져와서 가죽을 깔고 또는 호랑이 가죽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또 여러 가지 가죽이 있겠죠. 그리고 천을 깝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이 앉습니다. 그래서 자리 석이 되겠습니다. 좌석이다, 참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은 이 좌석석과 같습니다. 여기에 짐승의 가죽 그리고 어떤 직물이나 천으로 이렇게 자리를 깔았습니다. 자리를 깔았는데
사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자리가 꽉 찼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더하면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으면 꽉 전부 이렇게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찰만이 됩니다. 차다, 만족한다, 불만이다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물이나 자리가 고르게 찬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글자가 나왔네요, 또. 자, 노란 진흙근이다. 노란 진흙근입니다. 우리가 진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을 띤 진흙. 진흙이, 모든 진흙이 노란 것은 아닙니다만, 좀 노릇스름한 그런 진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랗다는 것은 그렇게 관련은 없습니다. 진흙이다. 진흙은 물이 많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물기가 좀 적은 것이죠. 자, 글자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죽 혁자의 위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해서, 네, 동물의 가죽을 불로 말리는 모양이다. 또는 진흙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뒤에 보면 이런 글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동물의 가죽을 아래에 불로 말리는 것이다. 여기 컨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불과 같은 모양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불로 말리는 모양이다. 불로 말리게 되면 물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진흙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기가 좀 없는 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물기가 전혀 없으면 맨땅이 되겠죠. 맨땅이 되겠지만 물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진흙 같은 것이 됩니다. 물이 많으면 진흙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 물기가 적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죽을 불로 이렇게 말리니까 수분이 적어진다. 물기가 없다. 그것은 진흙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는 것은 또 없다는 것에 관련되어서 적다. 그런 뜻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글자를 만들면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사람을 넣고, 그리고 물이 적다라는 뜻의 근을 넣었습니다. 노란 진흙 근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인데 무엇이 적은 사람이야. 뭐가 적었냐? 재주가 적은 사람이다. 재주가 적어. 그래서 겨우, 조금 그런 뜻을 가집니다. 갑자기 진흙으로 하다가 또 재주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재주가 부족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적다는 것은 근소하다.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간다. 근근히 살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힘을 넣습니다. 여기에 힘을 넣으면 힘이 없어지도록 여기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힘이 거의 없어지도록 일을 한다. 그래서 부지런하다. 그런 뜻입니다. 힘이 없어지도록 일을 한다. 부지런하다. 전부 부지런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학생 같으면 부지런한 것이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근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을 개근이라고 하죠.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근무라고 합니다. 자, 뭔가 적다는 뜻이에요. 적다. 뭐가 적으냐? 말이 적다. 말이 적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이죠. 함부로 이렇게 나대지 않고 뭔가 있을 때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나서지 않아야 될 때는 나서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고 삼간다 해서 삼갈근이 되겠습니다. 근신한다, 조심한다는 것이죠. 근조한다. 상가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할 때 근조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근하신년이라고 하죠. 삼가 축하합니다. 새해를 삼가 축하합니다. 축하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조심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이러한 글자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앞에서 근과 같은 글자라고 했습니다만,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발음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 진흙근과 같은 글자다. 여기도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별로 없다. 이것이 한문한테 쓰는 한이죠. 왜 물이 별로 없느냐. 네, 어쨌든 전혀 없진 않겠죠. 이것은 중국의 어떤 강의 이름입니다. 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물이 별로 없는 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가 있죠. 은하수. 은하수는 하늘에 이렇게 강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은하수를
한자로 좀 어렵게 쓰면 은한이라고 합니다. 은한.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의 강줄기를 은한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흐르는 강인데 물이 많으면 곤란하겠죠. 떨어지니까. 네,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하늘에 있는 강은 물이 적은 것이다. 은한이라고 합니다. 물이 적다. 어쨌든 그것이 강의 이름이면서 나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한나라 한입니다. 자, 여기에 하품험을 넣습니다. 하품험은 입을 벌리는 것이죠. 왜 입을 벌리겠어요? 목이 말라서, 물이 적어서 입을 벌립니다. 굉장히 탄식하는 것이죠. 물이 적어서 목이 말라 탄식하는 그런 모양으로 탄식한다, 감탄한다, 탄식한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물이 적습니다. 물이 적은데 진흙밭에 새가 있습니다. 새의 몸에는 온통 진흙입니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울 난입니다. 논란, 험난, 곤란, 고난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러한 글자죠. 이 글자를 제대로 알면 나머지 옆에 붙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붓으로 붙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글자를 일단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려운 글자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 중간에 쉬운 글자들도 나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은 중심이 되는 테마가 되는 글자 그것을 잘 알면 또 이해하는데 그다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트를 잘 하십시오. 소리내 읽어보시고 모양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